행문구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22쪽 펴시면 되고요. 출제 키워드 5 해가지고요. 형태론, 형태소와 관련해서 형태소 구분하는 거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이제 형태소를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고요. 출제 빈도는 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이제 형태소의 개수 파악하는 문제가 9급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나온 적이 있는데 벌써 이제 4년 됐어요. 그래서 개수 구별하는 문제, 구분하는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형태소의 개념, 의미의 최소 단위가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제 조사나 접사나 어미 단위까지 다 쪼개야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형태소 구분하는 거요.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그 다음에 의미나 기능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 그리고 형식 형태소 이렇게 나누죠. 실질 형태소 같은 경우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어휘 형태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에 문법 형태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시험 따라 용어만 살짝 바꿔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이거 철수가 물고기를 잡았다 같은 경우에 형태소 분석해 보면 철수, 가, 그 다음에 물, 고기, 를, 그 다음에 어간, 잡, 어미, 아타 이렇게 해가지고요. 형태소 나눌 수 있고요. 일단 자립, 의존은 굉장히 쉽죠. 자립, 의존, 자립, 자립, 의존 이거 세 개 다 의존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 그리고 형식 보면 요거 실질이고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물, 실질, 고기, 실질, 를, 형식, 그 다음에 잡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실질이고요. 나머지 어미들은 다 형식, 형태소 되겠습니다.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게 단일어인 용언 기본형의 어간 예를 들면 잡았다 그죠 기본형 잡다고요. 잡 같은 경우는 혼자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지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약속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잡다라는 용언의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자, 핵심 기출문제 한번 보죠. 형태소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1번에 조사는 앞말이 붙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존 형태소 맞고요. 그다음에 2번에 동사의 어간은 스스로 실질적인 단어이므로 일단 여기부터 문제가 되죠. 어간 홀로 단어가 되지 못하고요. 어미가 결합해야만 단어가 돼요. 그 다음에 명사는 자립 형태소가 맞는데요. 일단 동사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죠. 홀로 쓰이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존이면서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죠. 2번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명사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자 동사의 어간과 더불어 실질 형태소이다. 이거 맞죠, 그죠? 어간 그다음에 명사 둘 다 실질 형태소 되고요. 그다음에 4번에 어미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기능을 하므로 문법 형태소 맞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예, 형식 형태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형태소 구분하는 것은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출제 키워드 6 한번 보시면 말 그대로 형태론에서 품사 구분하는 건데 문장 하나 주고 나서 무슨 뭐 중학교 그 국어 문제처럼 하나하나 품사 묻지는 않고요. 이제 헷갈리는 범주를 중심으로 묻게 되죠. 일단 품사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기준은 알아두셔야 되죠. 형태 변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변화가 불가능하면 불변화 그 다음에 가능하면 가변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묶어서 기능상 체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는 수식어 품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탄사는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떨어지는 독립언. 그 다음에 조사 같은 경우에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언이 되죠. 다만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 같은 경우는 어떤 범주에 들어가요? 다른 조사와 다르게 가변어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동사나 형용사는 풀이해주면서 활용하는 범주 용언이 됩니다. 일단 품사 구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특히 이 부분이죠.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의미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기는 한데 의미를 알고 있어도요.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미 결합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죠. 동사만이 지니는 특징이 뭐예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이나 는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어말 어미 중에서 그죠? 어말어미 앞에 바로 오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말어미 바로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가 된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시고요. 늑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가능하죠? 그죠? 늙는다 해가지고요. 선어말 어미는 결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읽다 같은 경우에 이거 생각하셔야 되죠. 동사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요거 맨 끝에 오는 어말 어미예요. 이거 결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읽다 같은 경우에 물론 행위이기는 하지만 읽는이라는 형태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불쌍하다 같은 경우는 불쌍한다 이런 거 안 되죠. 그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걸맞다 같은 경우에 요거 그죠? 걸맞는 이라는 형태가 맞다고 착각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적합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기 때문에 얘는 걸맞는 이라는 형태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얘는 맞다라는 동사 때문에 헷갈리는 거니까요. 걸맞다는 아예 그냥 형용사라고 따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죠. 물론 현재 시제 선어 발음이 니은는 그 다음에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이 는 말고도요. 그죠? 명령형, 청유형과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현재 시제 선어 발음이 니은 능과 결합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자, 핵심 기출문제 한번 보죠. 품사가 다른 하나 그랬는데 어차피 다 용언의 범주기 때문에 동사 아니면 형용사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보세요. 1번에 모자라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 가능해요? 현재 시제 선어 발음이 결합했을 때 모자란다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죠. 그다음에 2번에 사업을 하기에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얘는 부족한다. 아, 이거 한국 사람인데 부족한다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죠. 얘는 형용사예요. 안 돼요. 그다음에 박는다 같은 경우는요. 현재 시제 선어함이 결합한 형태로 주고 있으니까 동사고요. 그다음에 10마리로 늘었다 같은 거의 기본형이 뭐예요? 늘다고 현재 시제 선어함이 니은 결합하면 는다라는 형태가 가능하죠. 그래서 얘도 동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 여기에 왜 늘다의 늘에 현재 시제 선어 발음이 니은 붙었는데 는다가 돼요. 우리 알잖아요. 어감 받침 리을은 날 보시오 앞에서 규칙적으로 탈락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 선어 발음이 니은 붙으면 는다가 되는 거죠. 이거 어쨌든 동사가 됩니다. 따라서 2번만 형용사가 되고요. 나머지는 동사 범주가 되는 거죠.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그죠? 현재 시제 선어 발음이 니은 능과의 결합 여부라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출제 키워드 7 보시면 이제 형태로운 품사에서 불규칙 활용의 유형을 구분하는 거죠. 그죠? 이제 단어 기본형만 던져주고요. 얘가 불규칙 활용의 유형 중에서 어간이 바뀌는지 아니면 어미가 바뀌는지 어간 어미가 다 바뀌는지 이거 물어보는데 다만 우리 왜 27쪽에 지금 보고 있는 거 26쪽이고요. 27쪽의 맨 위 잠깐 보세요. 그죠? 자, 불규칙 활용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 중에서 대다수 용언과 결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미가 아나 어예요. 그래서 기본형에 아나 어 붙여보고요. 활용하는 것들은 한국어로서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생각하시면 되죠. 자, 먼저 어간이 바뀌는 경우 해가지고요. 시옷 불규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옷이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거죠. 짓다에 어붙으면 지어 해가지고요. 어간의 시옷 탈락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불규칙은 어간 받침 디귿이 리을로 나타나는 거죠. 시다에 어 붙이면 어떻게 돼요? 실어 해가지고요. 디귿이 리을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비읍 불규칙 같은 경우는 모음어미 앞에서 비읍이 오나우로 바뀌는 거죠. 돕다에 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도와 해가지고요. 비읍이 뭡니까? 예, 바로 반모음 오로 바뀌고 아와 결합해서 와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르 불규칙은요. 어간 끝 음절 르가 그죠? 결과적으로 리을로 나타나는 거죠. 아, 어 만났을 때 그래서 부르다에 어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요. 르가 리로 나타나고요. 우 불규칙 같은 경우는요. 어간 꽃소리 우가 그죠? 모음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특히 어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아우 붙여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미의 종류 이런 것들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우 붙여서 확인하시면 돼요. 푸다에 어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퍼 해가지고요. 어간 끝 모음 우가 탈락하게 되는 거죠. 어간이 바뀌는 경우는 요거 5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루사 대박 해가지고 그죠? 우불규칙 르 시옷 디귿 비읍 불규칙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어간이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어간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바뀌는 경우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미가 바뀌는 경우 같은 경우에 여 불규칙 역시 아어 붙여보면 되죠. 하다에 아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하여 해가지고요. 어미아가 여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러 불규칙은요. 뒤쪽에 오는 어미어가 러로 바뀌는 겁니다. 푸르다에 어 붙이면 풀러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푸르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오 불규칙 같은 경우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오로 바뀌는 거죠. 달다라는 거. 이때 달다는 맛이 달다가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도록 요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달다죠. 그래서 여기에 아라가 붙으면 그 책을 나에게 다오 해가지고요.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가 오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것은 히읗 불규칙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간 끝소리 히읗이
히읗이 모음어미 앞에서 탈락하고요. 그 다음에 모음어미도 모습을 바꾸는 거죠. 이를테면 파라타 같은 경우에 어때요? 파라타에 은이 붙으면 파라니라고 해가지고요. 히읗 탈락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모음어미 은이의 의도 탈락하죠. 파라타에 아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아 붙었을 땐 파레라고 해가지고요. 역시 어감 받침 히읗 탈락하고요. 그다음에 아가 에로 바뀌게 되죠. 어간어미 다 바뀌는 거 히읗 불규칙 용언이고요. 이거 우리 왜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맞춤법에서 했잖아요. 뭐 했죠? 히읗 불규칙 용언의 범주. 우리 한글 맞춤법 18항 할 때 했어요. 범주가 어떻게 되죠? 어간 받침이 히읗으로 끝나는 형용사 동사 말고요. 형용사 중에서 조타를 제외한 나머지 형용사들이 전부 다 어간어미가 모두 바뀌는 히읗 불규칙 용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시험에서 뭐 어간 바뀌냐, 어미 바뀌냐, 어간어미 모두 바뀌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 어간 바뀌는 경우 우루사 대박. 그죠? 뭐 어미 바뀌는 거 따로 외울 필요 없고요. 어간어미 모두 바뀌는 거 히읗 불규칙이니까 어감 바뀌는 거하고 어감이 모두 바뀌는 거 빼면 어미가 바뀌는 거겠죠. 물론 아 붙여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아나 기본형에 아나 어 붙이면 금방 확인이 되고요. 다만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거 27쪽에 주의사항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어감 끝모음 으 탈락하는 거, 그 다음에 어감 받침 리를 탈락하는 거, 그리고 어간 어미의 동일 모음이 탈락하는 것은요, 같은 조건 하에서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변화기 때문에 다 규칙 활용의 범주라는 거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 자, 어감 끝모음 으는 뭐 앞에서 아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항상 탈락합니다. 붙여보면 되죠. 그래서 담가 그 다음에 어 붙으면 들러. 너무 많이 봤어요. 잠가 치러 이렇게 되고요. 자, 일단 관련해 가지고요. 담구다라는 용언 아예 없고요. 김치 담그다, 담가 먹다. 그 다음에 들리다라는 용언이 있기는 한데 얘는 듣다의 피동사고요. 그죠? 우리 왜 어떤 장소를 거치거나 방문하다 그랬을 때는 들르다를 써야 되는 거죠. 가게에 들러, 들렀다. 그 다음에 잠구다라는 용언도 아예 없어요. 그죠? 문을 잠갔다. 그 다음에 치르다하고 비교해가지고요. 치르다라는 용언도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러 혹은 시험을 치러서 치렀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리을 탈락은 어떤 경우예요? 어감 받침 리을이 뭐 앞에서 항상 탈락하는 거, 날 보시오 앞에서 항상 탈락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받침 리을인 어미, 종결 어미 오 앞에서 항상 탈락합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죠. 우리 보세요. 이거 기본형이 뭐예요? 거칠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은과 니은 중에 뭐가 결합해야 되죠? 여기서 또 깜빡하시면 안 되죠. 우리 왜 의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어미가 이 형태로 짝을 이룰 때 앞말이 리을이나 모음으로 끝나면 의가 안 들어간 형태의 어미가 붙죠. 녹슬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리을로 끝나기 때문에 은과 니은 중에 의가 안 들어간 형태의 어미가 붙고요. 그 다음에 어감 받침 리을은 니은, 어미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거친, 그 다음에 뭐예요? 녹슨 이렇게 되는 거죠. 습관적인 잘못된 발음 때문에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발음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 모음 탈락하는 것도요. 이거 규칙 활용의 범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같은 조건 하에서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아나 어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뒤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서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는 그중 한 모음이 예외 없이 탈락합니다. 규칙 불규칙 유형 구분할 때 이런 것들은 다 규칙 활용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어때요? 그죠? 합격하기를 바라라고 했을 때 바라다에 아 결합해서 어간야와 어미야가 겹치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탈락해가지고요. 바라 이렇게 되고 있죠. 규칙 활용이고요. 자, 요거 이제 할 수 있죠. 서다의 서에다가 서라는 어미가 붙은 게 아니에요. 없다고 했잖아요. 서로 시작하는 거 뭐가 붙은 거 어서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어와 어 겹치니까 둘 중에 하나 탈락해가지고요. 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거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세요. 핵심 기출문제 한번 가보죠. 자, 설명과 예를 바르게 짝지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요. 일단 가하고 나를 보시면 가하고 나를 보통 우리가 이제 어간이 바뀌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간이 탈락하느냐 다른 것으로 바뀌느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자, 바르게 짝지은 거고요. 1번부터 한번 가보죠. 이거 지금 아 나와 붙이면 짓다 같은 경우에
지어. 그 다음에 퍼. 얘는 탈락하는 경우인데 눕다 같은 경우는 어 붙으면 누워 해가지고요. 어감 받침 비읍이 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워가 해당되지 않네요. 누워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비읍이 우로 바뀌는 나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경우인데 아 붙이면 해볼게요. 깨달아. 그 다음에 추워. 해가지고요. 디귿이 리을로 비읍이 우로 바뀌는 거 확인이 되는데 근데 씻다 같은 경우는 어 붙이면 씻어 해가지고요. 어간어미 형태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가나 다라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보면 어미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거 붙여보면 되죠. 푸르다에 어 붙이면 푸르러, 하다에 아 붙이면 하여, 노르다에 어 붙이면 노르러 해가지고요. 뒤쪽에 보니까 지금 다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됩니다. 그죠? 요거 러 불규칙, 여 불규칙, 러 불규칙 되는 거죠. 정답 3번이 되고요. 라 같은 경우 우리 왜 좋다는 규칙 활용이잖아요. 해볼게요. 좋아. 그죠? 그 다음에 파라타에 어붙이면 파래, 부여타에 어붙이면 부예 이렇게 되는데 우리 왜 자 어감 받침 히읗으로 끝나는 형용사 중에서 좋다를 뺀 나머지 형용사들이 어감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히읗 불규칙 용언이죠. 그래서 좋다가 포함되진 않아요. 파라타와 부여타는 들어가지만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예, 방황하지 마시고요. 자, 출첵 키워드 8까지 한번 볼게요. 그죠? 일단 형태론 관련해 가지고요. 본용언, 보조용언 구분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한 문장의 서술어 쪽에 용언이 2개 이상 쓰였을 때 두 번째의 용언이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 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기본적인 의미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고 싶다처럼 용언이 2개 이상 쓰였을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 요거 본용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본용언 뒤에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것을 보조용언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얘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집에 쉽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구별하는 게 중요하죠. 1번 보세요. 첫 번째 용어는 무조건 뭐예요? 본용어니까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두 번째의 용언이 보조 용언일 때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두 번째의 용언만으로 문장의 의미가 성립되지 않거나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의 의미가 성립된다 할지라도요. 원래 문장에 쓰인 뜻과 달라지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 첫 번째 문 그는 나를 즐겁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해보죠. 즐겁게 빼고 그는 나를 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얘는 보조 용언.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이요. 사과를 빨리 먹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그죠? 한번 보세요. 먹어 빼고요. 사과를 빨리 버려라. 말이 되기는 하는데 먹어버려라 같은 경우는요. 그죠? 행위의 종교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사과를 그냥 빨리 버려라라고 했을 때는 내던지거나 쏟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즉 말이 되기는 하지만 먹어버려라의 버려라와 그냥 버려라는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도 보조용언이 되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파악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반대 경우도 있죠. 즉 두 번째의 용언이 본 용언으로 쓰일 때는 뭐냐면 이런 거죠. 두 번째 용언만으로 문장의 의미도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문장에 쓰인 뜻과 달라지지 않을 때는 본 용언이 되겠죠. 보세요. 휴지통에 박스를 접어서 버려라라고 했을 때 요거 빼고요. 휴지통에 박스를 버려라 말도 되고요. 접어서 버려라나 그냥 버려라나 둘 다 내던지거나 쏟다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즉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본 용언이 되는 거죠. 일단 이 범주도요. 2015, 16년에 쭉 나오다가 14년부터 3년간 연속으로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서울시 말고는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되죠. 자 보세요. 1번에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이 아닌 것은 일단 첫 번째 용언은 다 본용언이니까 첫 번째에서 문제 없고요. 두 번째 용언이 문제가 되는 거죠. 보세요.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그러면 해보죠. 영수는 쓰레기를 이것 빼고 버렸다. 말 되고요. 주워서 버렸다나 그냥 버렸다나 버렸다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본용언이 되는 거죠. 정답 바로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 우리 사실은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게 되면 보조용언이 되는 건데 이것도 해보죠. 모르는 사람이 아는 빼고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척한다. 말 안 되네요. 보조용언. 그죠? 그 다음에 얘도요.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는 본다.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본다. 맛이 어떤지 그냥 본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맛을 본다고 표현하지는 않죠. 보조용언이고요. 그 다음에 4번도요.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간다. 이거 빼보죠.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간다.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간다. 말 안 되죠.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조용언이 되는 겁니다. 다소 복잡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요즘에 문법 문제는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걸로 적용해서 정확하게 맞힐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겠습니다. 자, 2강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